안녕하세요. 정자구 사당동에 위치한 연세바른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박상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릎을 담당한 의사로서 무릎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앞으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랄지 아니면 그걸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장놀이 TV.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또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우리 무릎이나 이제 어깨 그리고 고관절과 같이 연골과 그 주위의 뼈, 근육, 활액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서 생기는 관절염을 이야기합니다. 관절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관절의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고 이를 골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흔한 원인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오랫동안 산 그런 과도한 노동 등을 했다든지 혹은 노화 그리고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하중을 보호하는 부분에 생기는 관절염 등 그런 비만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혹은 다친 경우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 부위는 우리 몸에서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에 생깁니다. 무릎이나 척추 그리고 엉덩이 관절 이런 부분에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 없이 방치를 하게 되면 관절의 변형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고관절 그리고 척추 같은 경우에 관절염이 발생하는 빈도는 55세 이상이 되면 약 80% 정도 그리고 75세 이상이 되면 거의 전 인구에 있어서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아주 흔한 증상으로는 왠지 허리나 무릎이 좀 뻣뻣하다든지 활동을 할 때 생기는 통증들, 그리고 관절 등에서 나는 소리와 함께 통증, 그리고 관절의 모양들이 변형되면서 다리나 허리가 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사람들이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관절이 나이가 들면서 닳아지는 걸 얘기를 하고 그에 반해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40대나 50대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전에 젊은 연령에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이나 허리, 엉덩이 관절처럼 체중을 많이 부하하고 많이 쓰는 관절에 생기고요. 류마티스 관절은 그와 다르게 양축으로 잘 올 수 있고 손목이나 손가락처럼 작은 관절에 주로 오게 됩니다. 또한 통증의 기간은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썼기 때문에 아침보다는 운동을 하고 난 후에 혹은 밤에 통증이 심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뻣뻣한 증상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엑스레이로 주로 판단을 하게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피검사 등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의 합병증은 관절 외에는 없고요. 류마티스 같은 경우 골다공증이나 동맥경화, 류마티스 폐렴 등 전신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빠르지가 않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관절염을 자기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릎 관절이 자꾸 붓고 물이 찬다. 굉장히 안 좋은 증상입니다. 또한 무릎에서 통증과 함께 소리가 나거나 무릎을 우리가 쭉 펴거나 구부릴 때 통증이 생긴 경우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때 또 걸을 때 아프고 절뚝거리면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우면 관절염이 시작되었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근력들을 못 쓰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 등이 굉장히 가늘고 약해집니다. 또 무릎 뼈마디 중에 내측 부분이 뭔가 튀어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만지면 아플 수도 있고요. 갑자기 무릎에서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증상도 관절염의 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증상들이 오래되면 다리가 오다리로 휘는 경우는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오랫동안 쉬었다가 움직일 때 관절이 뻣뻣하다. 이 역시 관절염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나도 퇴행성 관절염일까라고 여기서 의심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확하게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절이 조금씩 아프고 붓는 증세가 시작될 때
우리가 간단하게 혼자서 뭐 뜸을 한다든지 부항을 한다든지 자기 혼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어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조금씩 닳아지면서 울퉁불퉁해지면 그 안에서 통증을 좀 느끼면서 뭔가 뻑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연골이 많이 닳아지고 뼈끝이 자라고 또 염증이 시작되면 물들이 막 차고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가 오면 뼈와 뼈가 맞닿아서 염증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이로써 통증들은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면 흔히 주변에서 야, 내가 뼈가 다 붙었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의 사기라고 합니다. 정상인 경우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관절 사이 뼈 간격이 일정하고 조금 진행이 되면 뼈 모양의 변형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한 3기 정도가 되면 관절 사이의 간격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확연히 좁아지고 이렇게 마지막 단계가 되면 딱 뼈와 뼈가 부딪히는 단계가 됩니다. 관절염 치료의 기본적인 원칙은 첫 번째로 체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사용하는 걸 피하고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 휴식을 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릎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찜질도 도움이 되고 통증이 심할 때는 차갑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리가 부었으면 자꾸 다리를 들어주면서 무릎에 있는 붓기를 빼주면 집에서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가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이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초기라고 하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약물, 그리고 물리치료, 그리고 운동 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약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 관절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염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환자분들이 약에 대해서 이거 진통제지요 라고 말하면서 먹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관절염에 대해서는 염증을 조절해주는 소염 진통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의사들이 선호하는 치료제가 됩니다. 또한 물리치료나 운동 등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역시 초기에는 관절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동은 관절에 좋은 운동은 허벅지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수영이랄지 걷기, 자전거, 스트레칭들이 도움이 되고요. 관절에 좋지 않은 운동은 등산이나 줄넘기, 탁구, 배드민턴 등 과격한 운동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무릎에서 조금 더 문제가 되면 그때는 의사들이 주사를 한번 맞아보면 어떻겠냐고 권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릎에 주사를 하게 되는 거는 관절 안에 쌓여있는 그런 관절액들이 탄력을 잃고 안 좋은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래 있는 것처럼 관절에 영양제나 연골주사처럼 그런 원래 있는 성분들을 주입해 주는 것이고 이로써 많이 좋아지면 우리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고도 좋아지지가 않고 증상이 계속 불편감을 느끼게 되면 의사들은 그때 MRI를 권하게 되고요. MRI에 따라서 간단하게 관절경 시술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절경 시술이나 주사나 이런 치료들이 안 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인공관절 수술인데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그런 단계의 수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먹는 약이나 그런 주사 같은 치료는 초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되는데 주사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뼈 주사는 말 그대로 스테로이드 주사고 우윳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급성 관절염이 왔을 때 진통과 염증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투여할 시 효과도 떨어지고 연골들이 오히려 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연골주사는 우리 무릎에 아주 말랑말랑한 그런 엔진오일 같은 걸 넣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건강한 활액을 보충해 줍니다. 연골주사가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연골주사 정도 맞아서 많이 좋아지는 경우는 딱 그 정도 치료가 적합한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골주사와 뼈주사의 차이는 연골주사는 뼈주사가 아닙니다. 연골주사는 효과가 못해도 6개월 이상은 지속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연골주사는 굉장히 안전하고 전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젊은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도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주사입니다.
연골 주사는 관절의 윤활 역할을 하는 성분을 직접 주사를 하는 거고요. 연골 주사는 종류에 따라서 5번 맞는 주사도 있고 3번 혹은 1번 맞는 주사도 있습니다. 각각 여러 번 맞는 주사와 1번 맞는 주사는 차이들이 있는데요. 5번씩 맞는 주사는 연골액 성분들이 굉장히 연해서 맞을 때 부담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5번 혹은 3번씩 여러 번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1번 맞는 주사는 연골액 자체가 훨씬 더 찐득찐득해서 효과가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호하고요. 1번 맞을 때 조금 불편하고 아플 수는 있지만 하루 정도 지나면 증상들은 굉장히 호전이 되게 됩니다. 연골주사의 효과는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증을 좀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쿠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연골이 닳아지는 걸 막고 손상되는 연골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또한 원래 몸 안에 있던 관절액들이 노화가 되었기 때문에 보다 정상적인 관절 환경으로 저희들이 장기간 회복을 시켜줍니다. 또한 관절 윤활유 역할로서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번 맞는 연골 주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만 맞아도 오랫동안 편안함을 주고 정상 관절 활액과 유사하여 관절 보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뻣뻣한 무릎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무릎의 연골 손상들이 경미하게 있는 경우 이 자체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번 맞는 주사에 비해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연골이 닳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맞는 연골 주사는 어떤 분들께 좋냐면 집이 멀어서 병원에 자주 오기 힘든 분에게도 좋고요. 연골이 닳아서 걷는 많이 불편한 분, 그리고 주사 통증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 여러 번의 주사가 번거로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한 번만 찌르면 되는 그런 침습적인 주사를 단 한 번만 해도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으로는 우리가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쪼그리는 자세를 피하는 게 좋고요. 계단이나 언덕길은 가급적 피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프거나 붓고 할 때는 얼음찜질을 하고 만성적으로 불편할 때는 따뜻한 찜질 등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굽이 높은 신발은 피하고 운동화나 단화를 신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장기간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중을 줄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근력 등을 강화시켜주면 큰 무리 없이 안전하게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딱 오게 되면 통증은 절대 참지 말고 병원에 먼저 가서 진단을 받고 필요하면 연골 주사를 챙겨서 맞고 온찜질이나 온욕을 생활화하고 다리 들기, 수영, 자전거 등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 예방 운동법으로는 제자리에서 체중을 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에 최대한 힘을 주고 쭉 펴려고 하면 허벅지 주변의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발목을 끝까지 위로 젖히면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과 종아리 쪽이 스트레칭이 좀 되고요. 10가지 소리를 내면서 서서히 구부리면 근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칭, 유연성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다리를 쭉 펴고 위로 쭉 들었다가 한 10초 정도 힘을 주고 내리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쭉 구부리는 것도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뒤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운동은 체중을 주지 않고 할 때는 무릎에 부하가 되지 않고 앞쪽에 대퇴사두근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어쨌든 증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의사를 만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를 이어가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무릎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릎에 있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오랫동안 살면서 장수의 삶을 누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왔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잘 관리해가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